자, 시장 오늘 흔들릴 줄 알았는데 연속 상승세가 일단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 줄 평부터 듣고 시작할 텐데 이건희 대표께서는 어떻게 진단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외국인들이 현물은 좀 일부 매도하고 있지만 이제 선물을 지금 매수하면서 오늘도 한 장 초반에는 일부 매도를 시작하다가 오히려 장 시작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선물을 좀 사다가 오후장 들어서 지금 매수 수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5천억 이상 지금 매수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고요.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 이상 반등을 주면서 지수를 좀 끌어올리는 데 보탬이 됐습니다. 여전히 근데 주도주는 방산, 원전, 뭐 전력기기, 조선 이쪽이 여전히 이제 대형 집단에서 많이 움직이고 있는 중이고 그 와중에 이제 작은 섹터로는 로봇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아웃퍼폼을 하면서 오늘은 이제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좀 작은 회사들까지 로봇주 중심으로 섹터에서는 로봇이 가장 지금 대장 역할을 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제 지수보다는 섹터별 움직임이 좀 더 강한 시장이긴 한데 그래도 꾸준히 이제 지수는 2,620선까지 올라오면서 전반적인 분위기 이제 4월 1일 날 이제 상호 관세 부과에 따른 여러 가지 우려감들은 여전히 남아 있지만 그 사이 협상 가능성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지금 상황은 조금 좀 이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향후에 성장할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그다음에 실적이 좋아질 섹터들 중심으로 해서 지금 수급이 몰리는 그런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섹터의 순환매 자금이 굉장히 빠르게 도는데 우직하게 트럼프 트레이드는 그 안에서 뭐 계속해서 고점을 높여가는 움직임 오늘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김성훈 이사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십니까? 네. 작년 우리 한 해 시장을 돌이켜 보게 되면은 작년 전 세계 시장에서 꼴찌는 러시아였고요. 이 꼴찌에서 두 번째가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이었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올해 1월 1일부터 지금까지의 시장 흐름만 놓고 본다라면 전 세계 1위의 상승률을 보여주는 곳은 러시아고요. 2위, 3위를 갖다가 이제 코스닥 시장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의 꼴찌가 올해의 1등과 2등을 이제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죠. 글로벌 순환매의 흐름이 상당히 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좀 외국인들의 어떤 강한 수급이 들어오고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일단 이제 기관과 이제 소위 큰손 있죠. 개인들의 어떤 신용 잔고를 본치게 되면은 큰손 개인 수급의 어떤 그 힘을 빌어서 종목 장세 그리고 어떤 주도 업종을 중심으로 해서 좀 양호한 시장 흐름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중간중간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가 좀 바닥에서 슬쩍슬쩍 올라가게 되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게 되면은 좀 그동안 강했었던 종목들이 살짝 좀 밀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급격한 어떤 섹터의 어떤 변화 흐름까지는 아직까지는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3월 초에 있을 중국의 양회 전까지는 지금의 어떤 주도 업종이 조금 더 뻗어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다만 3월 초에 양회 이후에는 시장의 컬러가 조금 바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좀 삼성전자 움직임을 같이 놓고 보시면서 좀 이격에 과한 기존의 주도 업종의 경우에는 좀 이제 무리한 없으신 분들의 경우에 무리한 추정 매수는 좀 자제하시고 좀 내가 이 종을 매수를 하고 싶어도 조금 조정을 기다리시는 어떤 그런 자세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급등한다고 따라가면 또 나중에 힘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쪽에 또 달리는 말에 올라타는 전략이 좋은지 혹은 좀 눌림목 매수가 가능한 쪽은 무엇인지 차익 실현이 필요한 섹터는 무엇인지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투자 포인트 받도록 하겠습니다. 변영인 대표께서는 어느 섹터에 주목하세요? 네, 오늘 대체적으로 뭐 외인 수급의 정체세, 특히나 코스피에서 4거래일 연속 외인의 매도세가 좀 이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들은 명확하게 외인의 어떤 수급의 기조를 좀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다음 주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좀 앞두면서 전반적인 반도체 섹터를 좀 중심으로 한 수급 부분들 일부 좀 경기 심리가 좀 반영은 좀 됐지만 이번 주 개최 예정인 뭐 세미콘 코리아 관련된 이슈 여기서 향후에 뭐 반도체 전략이라든가 AI 관련된 어떤 가시성 있는 신기술 같은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좀 주목해도 좋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수급적인 지표에서는 반도체 섹터의 어떤 단기 저점 이후에 반등폭이 좀 크게 좀 나타나주고 있는 그런 긍정적인 부분들은 올해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과 좀 맞물리면서 기대 요인들이 좀 클 수 있겠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 그 이외에 뭐 2025년도에 전반적인 어떤 가이던스라든가 AI 전략들에 관련된 일부 노이즈 내지는 불확실성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은 중간에서의 어떤 추세를 좀 되돌릴 수 있는 굉장히 좀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좀 되지 않을까 라고 좀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경우에는 계속적인 어떤 수급 관심을 좀 이어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방산, 건설, 로봇, 그리고 일부 반도체 반응이 눈에 띕니다. 정영훈 과장께서는 어디에 주목하세요? 네, 우선 최근에 이제 이 시장이 이제 2,500선 이상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종목 장세가 지금 펼쳐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제 계속해서 이 방송 통해서 이제 한 2,500선 이상에서부터는 이제 지속적으로 당분간은 좀 종목 장세다. 지금은 시장의 좀 방향성이 좀 부재한 가운데 어느 정도 작년에 그런 하락폭을 좀 되돌림이 나왔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 단계 더 지수가 레벨업되기 전까지는 이러한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게 되면 개별 이슈에 따라서 오늘도 이제 유럽의 그런 방위비 증가 이슈에 따라서 오늘 방산주들이 오늘 급등하고 있고 이 외에도 오늘 로봇 관련주, 로봇 테마가 오늘 또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이제 재건 관련한 기대감에 더해서 또 이제 부동산 경기 또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또 아파트 거래량이 또 증가했다라는 그런 또 소식도 나오면서 건설주들이 오늘 또 반등하는 것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처럼 좀 개별 업종, 종목별 이제 이슈에 따라서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순환매 장세가 펼쳐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투자자분께서는 좀 매크로적인 환경 이러한 부분보다는 개별 업종과 종목들의 그런 이슈에 좀 집중하시는 전략이 현재 시점에서는 계속해서 좀 유효한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업종과 종목 대응 전략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황센터 다녀올 텐데요. 류홍민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미증시 휴장과 연일 이어진 상승에 따른 피로감에 장 초반 숨고르는 모습을 보였던 우리 증시. 코스피는 상승폭을 확대하며 6거래일째 상승폭을 겨내고 코스닥은 현재 강보합권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시각 어떤 테마 업종들이 상승폭을 겨내고 있는지 시장 전광판 살펴보겠습니다. 네, 현재 실적 테마에서는 방산과 원전, K전력 순입니다. 그리고 장기 테마 상위에서는 로봇과 웹툰, ESS가 차지하고 있고요. 단기 테마에서는 딥시크와 XR, 메타버스 순입니다. 마지막 업종 순위에서는 방산과 건설, 조선과 화학 순으로 상위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방산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국방비 증액 기대감에 유럽 방산업체들의 주가가 상승한 가운데 국내 7개 주요 방산기업의 수주 잔액이 100조 원을 돌파했던 소식까지 전해지면서 오늘 장에서 방산주들이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가에 긍정적인 호재들이 가득한 가운데 증권가에서도 연이어 향후 전망에 대한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는데요. 현재 STX 엔진이 14%대, 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8%, 한국항공우주와 LIG넥스원도 각각 7%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로봇주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로봇 분야의 글로벌 빅테크가 잇따라 진입하고 있는 가운데 산업통상자원부가 국내 로봇 기업과 소프트웨어 업체가 참여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얼라이언스 발족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로봇주들의 매기가 쏠리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업계에선 한국판 휴머노이드 연합을 통해 양산 시점을 앞당기고 부품을 국산화하는 등 과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현재 유일로보틱스가 상한가에서 거래되고 있고 PNS 미케닉스가 26%대, SP 시스템즈가 15%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러 고위급 회담을 앞두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기대감에 우크라이나 재건과 건설기계나 중소형 건설주들이 상승하는 가운데 대형 건설주도 상승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주요 건설사들의 잠정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주요 건설사 5개사의 합산 실적이 매출 18조 3천억 원, 영업 적자가 1조 1,80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대규모 손실을 반영하고 올해는 실적 개선이 기대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상승에 탄력을 주고 있습니다. 또 현대건설은 대규모 수주 소식이 연이어 이어지면서 가장 두드러진 상승을 보이고 있고요. 현재 8%, 그리고 DLENC가 4%대, HD 현대산업개발도 5% 가까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외 조선주 그리고 에너지 3법 통과나 글로벌 수주 기대감 속 원전이나 태양광, 풍력 에너지주도 상승하고 있고요. 최근 몇 거래일간 숨고르는 모습을 보였던 전선과 전력 설비주도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한시 구간 시장 상황 살펴봤습니다. 자, 에너지 관련 이슈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3법이 산자위 소위에서 통과됐죠. 내일 아마 전체 회의 통과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 이거 통과시키려고 그 기관에서 애를 많이 썼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원전도 그렇고 이 전력 인프라라는 것이 해당 주민의 동의를 구해야 하기 때문에 애를 많이 썼는데 이제 소위 통과된 에너지 3법에 대해서 투자 포인트로 연결 지을 수 있을 만한 부분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해 보이죠. 이건희 대표께서는 이 부분 어떻게 풀이하고 계세요?
그동안 이제 사실은 뭐 많이 이제 법안이 통과가 안 되면서 힘들었던 부분들, 특히 이제 전력망 확충법, 이제 에너지 3법이 뭐가 있냐면 전력망 확충법, 고준위 방패법, 그다음에 해상풍력 특별법인데 이 세 가지 법안이 이제 계류 중이다가 이번에 이제 소위를 통과하면서 여야 합의로 됐기 때문에 아마 본회의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이 부분이 통과됐다는 의미는 그동안 이제 전력망을 확충하기 위해서 한전이 이제 모든 것들 주민들과 협의하고 하는 바람에 굉장히 시간을 좀 오래 걸렸던 부분들, 뭐 계획은 6년이었는데 실제로 한 15년 걸리는 뭐 이런 현상들이 이제 벌어졌는데 이 부분을 이제 국가가 주도하면서 이제 예전에 이제 뭐 토지 사업 하듯이 이제 한마디로 주택 단지 건설할 때 국가가 이제 어느 정도 80% 이상 동의만 받으면 수용을 할 수 있는 뭐 부지를 조성할 수 있는 그런 법처럼 바꾼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전력망 확충에 조금 더 시간이 빨라지고 단축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좀 붙어 있고 거기에 관련돼서 오늘 전력 설비 관련 종목들도 좀 움직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고준위 방패법 관련돼서 방패법 관련돼서는 그 방패장법 관련돼서는 이제 한마디로 원자력 폐기물 관련돼서 지금 더 이상 저장할 공간이 없는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좀 확충하기 위한 이제 시설이나 이제 부지가 필요한데 그 부분을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는 법안이 만들어졌다는 의미에서는 원전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SMR 관련돼서도 움직이지만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 약간 좀 상승 효과를 좀 내고 있는 것 같고요. 해상풍력특별법도 마찬가지죠. 결국에 이제 해상풍력특별법도 국내 이제 신안 앞바다부터 시작해서 이제 해상풍력을 하려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좀 진도가 좀 느린 상황에서 이런 것들이 특별법 통과되면서 조금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부분에서 SK 오션플랜트 같은 회사들이라든지 CS윈드가 조금 지금 수혜를 좀 받고 있는 중이어서 지금 전반적으로 지금 큰 법안들 전력망이라든지 원전 그다음에 해상풍력 이쪽에 조금 더 힘을 좀 실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좀 움직이고 있는데 그중에 특히 이제 국제적 이슈까지 맞물려 있는 쪽이 어떻게 보면 전력 설비라든지 그외 이제 원전 관련주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안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SMR로 이제 같이 엮여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 거기에 이제 DLENC 같이 또 엑스에너지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들도 같이 움직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향후에 이제 미국에 꼭 필요로 하는 원전 관련돼서 기대감이 조선이라든지 방산처럼 좀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시장에서 좀 대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고준위 방패장법이라고 하면 그 원전을 짓는 게 아니라 그 다 쓰고 폐기물된 이제 원전 그 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관리하고 유지 보수하고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관련 기업들이 들썩이진 않고 있습니다. 건설 쪽에 조금 더 집중이 되고 있고 미국의 SMR 이슈가 더 크게 자리하고 있다. 주가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에너지 3법을 통해서 우리가 분석을 해야 하는 섹터는 세 개입니다. 전력 인프라 망 구축이랑 그 해상풍력 쪽이랑 원전 쪽. 우리가 투자를 본다면 어느 부분을 좀 좋은 점수를 매길 수 있을지 추가적인 투자 전략 세워주신다면요. 일단 지금은 원전 쪽에 집중하시는 게 좀 더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에 이제 조선주가 좀 과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것도 결국에는 미국이 필요로 하는 쪽에 대한 수급, 이제 한마디로 미국이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또 미국 내에서도 이제 법안이 계류 중이고 이제 법안이 발의가 됐죠. 그런 부분들이 이제 반영되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거의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지금 주가가 올라갔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원전은 그동안 뭐 유럽에서의 좋은 소식이 나오면 거의 세로 뉴스로 작용을 했고요. 그래서 대형 원전 수주 관련돼서는 뉴스가 나오면 빠지고 뉴스가 또 없으면 또 주가가 거의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가 최근 들어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조금 의미 있는 거래량과 상승폭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SMR이 본격화될 거라는 기대감이 여전히 붙어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엑스에너지라는 회사에 이미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는 이제 지분을 투자를 했고요. 이제 투자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결국에는 미국의 SMR 확대에 있어서 국내 기업들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그게 결국에는 무슨 얘기냐면 미국의 원전을 지어본 기술자가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설계만 할 줄 알지 지은 사람이 없다라는 부분에서는 우리나라 건설업체라든지 그에 관련된 원전 기자재 업체들이 생각보다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지금 이제부터 붙었다라고 보시고 이쪽이 좀 집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미국은 이제 특허권 가지고 있어서 설계 기술은 가지고 있는데 시공 능력이 없습니다. 시공 능력 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어서 아마 협업 가능성이 좀 높게 점쳐지면서 주가 반응이 있었던 거고요. 원전 주목을 하셨고, 다음 이제 두산그룹주의 강세 배경 가운데 하나가 또 두산 에너빌리티이기 때문에 물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두산 로보틱스, 지주사 두산까지 오늘 굉장히 강한 시세를 보고 있는데 김성훈 이사께서는 어떻게 풀이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은 뭐 하나그룹과는 조금 이제 좀 분리해서 여러분들이 좀 이제 비교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는 원전과 SMR 이슈를 가지고서 이제 주가가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 유일 로보틱스가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전반적인 로봇 섹터의 어떤 훈풍에 힘입어서 좀 올라가는 어떤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지주사 두산 같은 경우는 자회사의 어떤 효과 때문에 좀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어떤 올라가는 상승의 이유를 들여다보게 되면은 전체 뭐 그룹사 효과라기보다는 각각 회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인에 의해서 올라가고 있는 것으로 보신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뭐 어느 한쪽이 밀린다라고 해서 뭐 전체 그룹주가 다 같이 밀린다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낮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오히려 이 안에서 결국 우리가 좀 주력해서 좀 보실 만한 종목이 있다라면 역시나 두산의 에너빌리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지수가 지난주부터 상당히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신고가 흐름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 지난주 금요일도 거래대금 1위고요. 어제도 거래대금 1위고요. 오늘도 오전장까지는 거래대금 1위를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수가 신고가를 기록할 때 거래대금 1위를 기록하면서 신고가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주도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물론 삼성전자가 좀 바닥에서 좀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두산 에너빌리티의 어떤 과거의 흐름을 놓고 본다라면은 2004년에서 2007년도까지 해서 3년간의 대세 상승장이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떤 흐름들을 이번에도 한번 기대를 해보시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두산 그룹주 내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 중심으로 해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두 분 다 원전에 주목을 하시는 것 같아요. 두산 에너빌리티를 두산 그룹주 내에서 탑픽으로 주목해 주셨고, 방산 가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 투자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 방산 좋다고 하는데 사실 맥락으로 봤을 때 글로벌적으로 같은 흐름입니다. 유럽 내에서도 방산 신고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템포 쉬고 차익 실현을 해야 하고 좀 나중에 접근을 할까? 혹시나 이 없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편입을 해야 할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입니다. 이건 기술적인 부분도 중요할 것 같은데 변영인 대표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우선 4대 방산기업들에 대한 2024년도에 대한 이익 성장치 이 부분은 수주 성과와 좀 연동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줬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가시성 있는 수주 성과가 좀 지속된다면 뭐 상승 여력 관점에서는 전 충분히 여력은 좀 남아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유럽에 관련된 이슈, 특히나 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해서 좀 재차 강조했던 부분들 중에 하나가 방위비 분담에 관련된 압박 수위가 계속해서 좀 높아졌던 부분들, 이 부분이 현실화가 됐다는 부분들인데 대체적으로 뭐 GDP에서 뭐 3% 정도, 많게는 한 5% 수준까지 상향돼야 된다라는 그런 부분들은 최근에 이 우크라이나 관련된 종전 논의와 관련해서 유럽을 좀 패싱하는 그런 부분들이 유럽 자체에 관련된 군비 증강 기대 요인들로 좀 작용하면서 어제 좀 상승을 이끌지 않았나라고 좀 판단될 수 있겠고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좀 논의를 좀 하더라도 중동발 리스크에서 우리가 확인됐던 여기에 관련된 추가적인 어떤 군비 증강의 어떤 경쟁 구도들이 좀 더 심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최근에 중동을 좀 기점으로 한 수주 성과가 계속해서 좀 재차 증가되고 있는 그런 요인들을 좀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뭐 인도, 루마니아의 올해 상반기 수주 성과 좀 주목되고 있고요. 현대로템 그리고 LG 넥슨도 마찬가지로 2차 실행 계약 그리고 미국의 비공에 관련된 사상 첫 미국의 유도미사일이나 수출라는 이런 모멘텀들이 좀 남아있다는 점, 개별적인 어떤 수주 성과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좀 가시성 있는 성과로 좀 이어지고 실적의 연계 관점에서 2025년도에 하반기에 실적 유효과도 더 크게 좀 나타내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했을 때 오히려 방산주의 경우에는 쉬어가는 구간, 특히나 차익 매물을 좀 가장 강하게 좀 소화하는 급락 구간에는 오히려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 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그 기준점으로 볼 만한 기업들 몇 개 추려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뭐 단기적인 부담들, 뭐 오늘 52주 신고가를 좀 경신했던 종목이 좀 3개가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G넥스원이 좀 상대적으로 좀 강했고요. 한국항공우주가 지난해 뭐 사상 최대 실적 기조를 좀 돌파하지 못했어요. 20% 정도에 대한 이익 추정치는 좀 상향된 부분들이 좀 있었지만 4대 방산주 중에서는 모멘텀이 좀 덜 반영됐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이점 차이가 좀 있겠지만 여기서 더 상승의 어떤 여러 관점에서 수주 성과가 좀 더 이어질 수 있는 부분들, 특히나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경우에는 지금 뭐 로마니아 그리고 인도 그리고 중동향에 관련된 추가적인 무기 성과가 관련된 어떤 이슈가 조금 더 주가 업사이드로 좀 이어질 수 있는 측면들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고, 현대로템은 수주에 관련된 기대치는 좀 높지만 폴란드의 2차 실행 계획에 관련된 타진 여부가 계속해서 좀 지연된 점을 좀 감안했을 때는 다소 좀 보수적인 좀 시각으로 좀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 보겠고, LG넥스원의 경우에는 로봇 관련된 특히나 방산과 좀 접목되는 로봇 사업의 어떤 기술 부분들이 성과를 좀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인 어떤 모멘텀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세 가지 종목 정도는 좀 차별화 관점으로 좀 접근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언급의 빈도로 봤을 때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많이 등장했습니다. 기억해 보도록 하고요. 조선주 가겠습니다. 조선주의 레벨단 자체가 뭐 낮은 건 아니지만 지금 방산주가 워낙 무섭게 질주를 하고 있다 보니 상대적으로 한 달 정도 쉬어간 듯한 움직임이 조선주 섹터에서 관찰이 됩니다. 횡보가 한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걸 이제 눌림목 매수 구간으로 활용해 볼 수 있는 건지 궁금해집니다. 정영훈 과장께서는 어떻게 풀이하세요? 네, 지금 뭐 여전히 성장 스토리는 유효한 시점에서 최근에 이제 조정은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펀더멘탈 이슈라기보다는 이러한 좀 그동안에 워낙에 가파르게 이제 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좀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욕구, 그리고 이제 밸류에이션에 대한 다소 이제 부담감, 이러한 부분 때문에 다소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최근에 이제 조정이 나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여전히 뭐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방향성은 여전히 굉장히 좀 긍정적인 뭐 상황입니다. 최근에 뭐 조선주의 주가 랠리의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미국의 이러한 함정, 또 MRO 시장이 본격적인 이제 개화를 앞두면서 또 최근에 미국 의회에서 해군 함정 건조를 동맹국에 맡기도록 허용하는 법안이 이제 발의가 되면서 향후에 이 엄청난 이제 규모의 시장이 열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주가에 반영되면서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 상승 랠리를 좀 펼쳐왔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점에서 다소 워낙에 뭐 가파르게 달려오다 보니까 최근에 좀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지금 뭐 미국의 그런 함정 시장이 이제 규모가 지금 뭐 향후 한 10년간 전체 시장 규모가 한 5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그렇게 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국내 조선사들이 한 100조 원 정도 규모의 이러한 시장에서 상당히 어느 정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지금 기대가 되고 있고요. 뭐 아시다시피 미국의 조선업은 장기간 이제 쇠퇴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존스법 이후에 미국의 조선업이 쇠퇴를 하면서 사실상 지금은 거의 경쟁력이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동맹국들의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 중에서 역시나 가장 큰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한국과 이제 일본이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한국이 또 더욱더 높은 또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라 보니까 향후에 상당히 좀 많은 부분에 그러한 함정, MRO 수주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최근에 트럼프 행정부가 LNG 수출 허가까지 또 승인을 하면서 향후에 이 LNG선 수주에 대한 또 기대감도 더해질 수 있다는 점, 이러한 여러 가지 좀 모멘텀이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여전히 조정 시 매수 관점 유효한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탑픽. 탑픽은 뭐 지금 하나오션은 워낙에 조정 없이 달리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에 좀 조정을 보이고 있는 HD 현대중공업이 만약에 또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조정 시 상당히 좀 매수 관점이 유효한 그러한 좀 기업이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HD 현대중공업 조정 시 매수 의견, 조선주 섹터 모두 이제 매수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수급 특징주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권미정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로봇과 방산, 원전과 전력까지 다양한 섹터가 강세를 보이고 특히 11시 후에는 삼성전자가 급등하면서 지수도 빨간불 켜는 오후장입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연일 매도하는 흐름은 여전하지만 12시부터는 매도폭을 줄이고 있는데요.
오전장에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은 무엇일까요? 우선 두 주체가 동반 매수하는 종목은 없지만요. 방산주를 함께 선택한 점은 눈에 띕니다. 외국인은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기관은 한국항공우주와 현대 로템을 담았고요. 또 외국인은 하나금융 지주를, 그리고 기관은 KB금융을 담은 점도 특징적인데요. KB금융은 오늘도 기관의 선택을 받았네요. 수급별로도 확인하시죠. 외국인은 원전과 방산, 전력, 조선, 금융 각 섹터에서 한 종목씩 담았습니다. 이 섹터별로 외국인이 선호하는 종목을 보면요. 원전에서는 대장을 선택했습니다. 2월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기조가 꾸준히 이어졌던 두산 에너빌리티를 담았고요. 방산에서는 이제는 시총 10위권을 넘보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를 선택했습니다. 지금 오후장에서도 9% 강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전력에서는 HD 현대 일렉트릭을, 조선에서는 삼성중공업을, 그리고 금융에서는 하나금융지주를 담았습니다. 기관도 보실까요? 방산에서는 한국항공우주, 그리고 현대 로템을 담았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크래프톤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4분기 사상 최대 실적 발표에도 급락하고 이 증권가들의 향후 전망도 엇갈리는 모습이었는데요. 오늘 기관은 크래프톤을 다시 한번 담고 있습니다. 크래프톤은 다음 달 28일 국내외에서 기대감을 불러일으키는 PC게임 인조이를 선공개로 출시합니다. 인공지능 기술이 접목된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주가에도 반응을 일으킬 수 있을지 함께 지켜보시죠. 크래프톤은 오늘 주가 0.62% 하락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도 확인하시죠. 네,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은 로봇주의 날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코스닥 순매수 상위 종목에서도 그 분위기가 그대로 읽히고 있습니다. 고영과 유일 로보틱스 그리고 효림 로봇은 외국인이 담았고요. 또 기관은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담으면서 상당히 많은 로봇주가 순매수 상위 종목에 올라 있는데요. 최근 순매수 상위 종목의 스테디셀러처럼 올라오고 있던 고영은 오늘도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하면서 순매수 상위에 올랐습니다. 오늘은 투자 경고 종목에서 내려와서 투자 주의 종목이 됐는데요. 장 초반에는 8%까지 급등했다가 지금은 4%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제 장중에 역대급 실적을 발표했던 GNC에너지도 오늘 오전장에는 외국인과 기관의 선택을 함께 받았습니다. GNC에너지는 데이터 센터의 필수 시설인 비상 발전기 사업을 영위하는 곳인데요. AI 데이터 센터 증가에 따라 매출도 성장하면서 지난해 최대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오전에는 4% 가까이 상승하기도 했지만 지금은 1%대 하락 전환했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특징주 전해드렸습니다. 네, 수급 특징주 코스피에서는 SK 하이닉스 가겠습니다. 요즘 보면 기관은 삼성전자 사고 외국인은 SK 하이닉스 계속 삽니다. 이건희 대표님 이거 어떻게 분석하세요? 일단 뭐 하이닉스가 오늘 이제 한 1% 정도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이제 거래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 오늘 한 130만 주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전일만 해도 한 250만 주 거래됐으니까 이제 어제랑 좀 비슷한 거래량이지만 생각보다 거래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가 줄면서 빠지는 거는 이제 뭐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수급적으로 약간 좀 빠진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삼성전자는 오히려 좀 거래량이 늘면서 오늘 이제 장중에 한 2% 이상도 한번 간 모습을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오히려 삼성전자를 좀 콜하고 있고 외국인들은 오늘 하이닉스를 일부 좀 파는 걸로 지금 나와 있는데 물론 이제 장 끝나봐야 알겠지만 그 전에 이제 보면 하이닉스는 9거래일 연속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계속 이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딥시크 이슈 이후에 빠졌던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면서 21만 원대를 회복을 했고요. 오히려 이제 중장기로 보면 이제 하이닉스는 사실 특별한 이슈가 없지 않냐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HBM 워낙 좋고 좋다라는 거 다 알고 있고 거기다 이제 하반기에 2분기나 3분기 정도부터 좋아지는 이제 레거시까지 혜택을 받으면 하이닉스는 더 좋아지지 않겠냐라는 얘기가 있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워낙 많이 빠져 있는 삼성전자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로서의 수급 쏠림은 일정 부분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레거시 반도체 회복이라든지 지금 현재 온디바이스 AI 확대, 뭐 소캠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결국에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모두 혜택을 볼 걸로 예상을 하는데 관련해서 지금 삼성전자 주가가 워낙 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의 자금 쏠림으로 인한 SK 하이닉스의 약간 좀 수급상의 공백들은 좀 나올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팔 구간은 아닌 것 같고요. 여전히 이제 전 고점이었던 7월 달에 고점이었던 24만 8,500원은 충분히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하이닉스를 들고 계신 분들이 오늘 왜 이렇게 조용하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뭐 매일 오르면 주식이 좋겠지만 뭐 하루 정도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자리도 충분히 저는 매수 가능한 영역이다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상대적인 매력으로 봤을 때 삼성전자가 요즘에는
조금 더 매력적이다라는 부분은 어찌할 수 없다. 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결론은 삼성전자군요. 예, 다음은 코스닥 수급 특징국 쭉 고영 가겠습니다. 요즘 고영이랑 큐렉소랑 이런 의료 로봇들도 시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메이저 주체가 뭐 계속 사는 그런 양상인데 김성훈 이사님 이거 어떻게 풀이하세요? 네. 좀 많이 올랐었죠. 많이 올라서 신규로 접근을 정말 말씀을 드리기에는 부담스러운 구간까지 온 것 같습니다. 일단 뭐 고영 같은 경우는 두 가지 모멘텀이 있죠. 물론 의료용 로봇에 대한 어떤 FDA 허가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은 뭐 레인보우 로보틱스라는 주주 유일 로보틱스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로봇 섹터 자체의 어떤 내러티브가 아직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기 때문에 고영과 같은 재료를 가진 종목들의 어떤 시세도 연장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을 뭐 따지고 들면요, 고영 같은 경우에는 뭐 FDA가 됐다라고 해서 진짜 이것이 잘 팔릴 것이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따지고 들면은 뭐 한도 끝도 없습니다. 넘어야 될 산이 많은 것도 사실이고요.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시세는 시세이니만큼 이제 나오고 있는 시세에 대해서는 굳이 뭐 딱히 뭐 다른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역시나 이제 보유자의 영역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기술적으로도 그렇고 이제 뭐 수급만 놓고 본다라면은 이제 좀 바닥에서 많이 사신 어떤 분들의 경우에는 올라갈 때마다 좀 차익 실현의 관점을 많이 접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같은 경우는 내가 이 종목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차라리 좀 조정을 기다리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큐렉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고영이 올라가니까 따라 올라가는 어떤 그런 짝짓기 매매의 어떤 패턴을 그리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제 큐렉스도 고영이 만약에 밀리게 되면은 큐렉스 역시도 같이 밀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부분은 같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이어서 오후장 유망주 듣겠습니다. 한 종목당 30초 포인트 전략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영임 대표께서 두산 에너빌리티 가지고 오셨네요. 네, 오늘 52조 신고가 경신 이후에 추가적인 상승 연속성에 관련된 기대 요인들이 좀 크겠다 넣어줄 수 있겠고, 지난 주말 새 뭐 폴란드 관련된 원전 노이즈가 좀 일부 수급에 어떤 조정 빌미로 좀 작용을 했지만, 오히려 좀 기대 요인 관점에서 특히나 SMR 프로젝트의 가시성 있는 어떤 정책 기대감들, 특히나 내일 발표가 될 예정인 11차 전기본 관련된 수정안건의 국회 보고가 단기적 관점에서 기대 요인들이 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향후에 국내외 어떤 수주 관련된 성과들을 조금 더 주목해 본다면 수급의 연속성과 지켜보자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 안 그래도 건설주가 굉장히 흐름이 좋아서 어떤 종목 봐야 할까 고민이 됐었는데 정영훈 과장께서 HDC 현대산업개발 가지고 오셨습니다. 포인트요? 네, 오늘 뭐 건설주들이 상당히 강세 흐름인데요. 올해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HD 현대산업개발 같은 경우에는 가장 건설주 가운데 올해 이런 자체 사업의 이익 성장이 본격화될 그러한 좀 시점이기 때문에 최근에 주가도 고점 대비해서 많이 하락한 시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저가 매수 가능한 국면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원전주 오늘 현대건설도 신고가, 그 안에서 꿈틀꿈틀 움직임이 포착됩니다. 자, 에코프로 머티도 가지고 오셨는데 의외의 종목입니다. 이건희 대표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예. 일단 뭐 2차 전지 굉장히 뷰를 안 좋게 계속 봤었는데 이제는 조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고요. 일단 뭐 작년에 실적 안 좋은 거, 1, 2분기 안 좋은 거 다들 알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하반기에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이 붙어가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STX 엔진입니다. 예, 포인트요? 네, 현재 사모펀드가 대주주입니다. 누가 떠가도 떠가야 되겠죠. 현대중공업 아니면 하나 양쪽에서 아마 떠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관심 있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선 엔진까지 체크 포인트 받아봤습니다. 네 분과는 여기에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